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아키캐드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엔간한 건 다 했어요. 단면도에서도 재료명 표기하는 것도 저번에 했죠. 제가 어떻게 한다고 다 했죠. 그냥 이렇게 누르고 나중에 텍스트로 쓸 것만 이렇게 라벨에서 오토 텍스트로 가져오시면 돼요. 빌딩 마테리얼을 쓰시거나 뭐 아니면 여기에 뭐 T0.5 T 0.5 컬러 강판 금속 두갑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주주주juk 쓰는 거. 그 뭐 이것도 쓰시면 되고 뭐 계단도 계단 뭐 단 같은 것도 표시돼요. 보면 여기 어디 있을까? 스테어가 여기 있다. 이런 거 계단 전용 라벨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아시죠? G로 표현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T 그 다음에 R 높이 그런 거 다 표현됩니다. 이 몇 미리인지 다 표기해서 줄 수 있어요. 이런 거랑 라벨은 뭐뭐 있는지 여기 쭉 한 번씩 눌러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구나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쓰면 돼요. 뭐 이거까지 콘텐츠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단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옆에 이런 거 지금 뭔가 이제 그 레벨 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섹션 세팅 들어오시면 돼요. 섹션 세팅 들어오셔서 여기 스토리 레벨 심볼 앤 텍스트 있죠? 여기 쇼 마커 헤드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옆에 나올 거고 스토리 레벨 들어오시면 이게 이따가 출판으로 넘어가면 이게 안 나올 거예요. 옆에 게 이게 이 옵션이 돼 있어서 그래. 디스플레이어니 아웃풋까지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치수 툴 찍은 다음에 우리 단면이니까 여기는 저는 단면은 뭐 이렇게 다 해놔요. 단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번 찍으면 치수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만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오가나이저 이렇게 오가나이저 킨 다음에 그 단면도 여기 있네. 저번 주에 해놨군요. 이거 디테일 할 때 했구나.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따라와요. 지금 옆에 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죠. 네, 그래서 이 크기에 맞게 여러분들 입맛대로 쭉쭉쭉 배치하시면 흔히 이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이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보던 그 도면의 이미지가 걔들이 포토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 안에서 하고 아무런 수정 없이 그냥 올리는 거다. 네,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이거 도면을 받아서 PPT부터 뭐 포토샵 일러스트로 온갖 꾸미기를 해대고 있으니 능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양놈들이 하듯이 똑같이 하면 우리도 똑같이 능률이 오를 수 있어요. 정확한 도서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빔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뭐 계획도 또 저번에 다 했고 하니까 이제 구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는 당연히 그거는 구조사무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하시면 뭐 할 말은 없기는 해요. 뭐 근데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세울지 계획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디가 내력이고 어디가 내력이 아니고 비내력이고 바닥은 얼마고 기둥이 어디에 가고 어떻게 가고 그런 거를 구조도면을 받아서 또 아키캐드에 나중에 입혀서 이 모델 안에서 구조부터 MEP, 설비, 그 다음에 토목까지 다 관리를 해야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중에 감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최종적 목표는 뭐냐? 결국 도서를 드라이브 하는 것도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목표가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쨌든 나중에 감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주택은 물론 허가권의 지정감을 넘어가겠지만 건축 쪽에서 별도로 발주를 낼 수도 있잖아요. 설계도 구형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이것만 보고 그냥 건축 도면만 우리 맨날 그리듯이 내고 하면 이거 도면 뭐 토목 도면 펼쳐서 설비 도면 펼쳤다가 구조 도면 펼쳤다가 하다가 다 난리 나는 거를 다 겪었잖아요. 나는 그거를 겪고 나서도 왜 그 체제를 바꿀 생각을 안 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두 다 관리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여기서 만든 거에서 우리 구조도면, 그 다음에 나중에 설비도면, 토목도면까지 다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놔서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겨우겨우 문제 없는 현장이 세팅된다. 물론 그렇게 해놓고서도 시공사 개판 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책임은 아니란 거지.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오늘 구조도면 좀 해볼게요. 이런 거는 사실 아키캐드 찍으면서 할 게 아니라 저기 따로 콘텐츠 찍으면서 해야 되는데 네, 1월부터 시간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아키캐드 키시면 여기 스트럭처럴 플레인이라고 있어요. 제가 방금 구조평면도로 이름을 바꿨죠. 요거에 대한 세팅 값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세팅을 들어가시면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구조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요거 이름 바꿔서 구조 레이어로 따로 레이어 커뮤니케이션을 따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하나 만들어서 구조 평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다음 스케일은 100대 1, 건축 스케일이랑 똑같은 거 쓰고 스트럭처럴 디스플레이는 요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벽면 만들 때 마감도 따로 했고 그다음 마감이 아닌 것들 구조체 이거 다 별도로 변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코어 온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력적 코어도 별도로 빼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조에서 내력을 보는 거니까 저는 로드 베어링 엘레멘트 온리로 해놓습니다. 뭐 스트럭처럴 여기도 있기는 한데 뭐 이걸로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구조도 나중에 구조도 용으로 여러분들 옵션 조절하면서 하나씩 만드시면 되고 스트럭처럴 플랜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키캐드 우리가 세팅한 치수 값으로만 세팅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안 나오겠죠. 구조평면. 왜 안 나오냐? 우리가 레이어를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다. 이것들이 지금 다 내력벽으로 내력벽 레이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력벽 레이어로 일단 다 바꿔야 돼요. 이거 건축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할 때부터 레이어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 레이어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하는 대로 옵션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는 게 사실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find. 내가 원하는 요소만 솎아내자 이거야. 컨트롤 F 누르고요. 나 이거 키 안 켰네. 이제 키 보이실 거예요. 보이죠? 자, 요건 내가 find and select.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요소를 찾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이 이제 기준을 삼아주는 겁니다. 우리 내력벽은 다 철콘이 들어가게끔 해놨죠? 철근 콘크리트. 여기 치면 돼. 뭐 레이어를 쭉 해도 돼요. 뭐 레이어. 이렇게 난 요 세 가지 기준으로 하고 Alt 누르셔, Alt.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컨테인이 아니라 잠깐만. 이게 아니라 이걸로 가야겠다. 네임. 아니네. 오케이.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검색하면 철콘으로 되어 있으면서 벽이고 이 레이어로 지정되는 애들이 다 선택이 돼요. 그 얘가 공통적으로 다 내력벽이잖아, 우리.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검색하시면 끝. 이러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 파라펫으로 복합벽으로 만든 이 프로파일로 만든 데에서도 요거가 지금 코어로 지정돼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아더, 방수도 아더, 얘도 아더, 피니시. 요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요것도 아더. 오케이. 바뀐 거 없네요.
그럼 나가서 보고, 야, 구조 평면도로 가면 그래도 없네? 왜 없을까?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없냐? 내력 요소를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리하여 다시 요거를 컨트롤 T 눌러 속성을 킨 다음에 쭉 여기 보면 스트럭처럴 아날리티컬 파라미터 여기 있습니다. 로드 베어링으로 바꿔줘야지만 여기에 뿅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조 요소만 쏙쏙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기둥도 없죠? 기둥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기둥으로 레이어가 안 갔어요. 이것도 보면 기둥 됐죠? 그러면 기둥이 갔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저도 맨날 이렇게 틀린답니다. 이것도 로드 베어링 내력 요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돼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왜 빨간색으로 보이냐? 그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스트럭처 플랜 기본적으로 지정된 거 보니까 요 규칙을 보면 3D 중에 로드 베어링으로 된 거는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다. 요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여러분들 따로 규칙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있는 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요거 있는 거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요거는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요것도 일단 있으니까 어쨌든 평면에서만 보는 거니까 요 이름을 잠깐 바꿔줄게요. 구조 평면도 자, 이렇게 치시면 훨씬 더 좋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를 보는 이유는 내력 요소만 따로 솎아내기 위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 문 같은 거는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또 New 눌러서 구조, 평면도 이렇게 친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거는 개구부는 이렇게만 보였으면 좋겠죠? 개구부. 그치, 이게 깔끔하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서 구조 평면도로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 다른 게 안 바뀌었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여기도 구조 평면도. 됐네. 자, 됐죠? 이렇게 이제 내력 요소만 이제 딱 보이잖아요. 깔끔하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구조에서 오면 여러분들 얘 따로 오잖아요. 얘도 지금 따로 오고 얘도 지금 따로 오고 아니면 요 위에 이제 인방보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2층에는 지금 또 보가 안 와 있어요. 보면 건축 모델로 다시 가서 요거를 앉은 다음에 빔 보가 왜 없을까? 보를 꺼놨네요. 보 됐죠? 근데 요것도 똑같이 로드 베어링 선택하면 넘어옵니다. 구조로 다시 가볼까? 2층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좋게 해줘야 되니까 내력 요소랑 또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표현하는 방법은 뭐 나름인데 요거 플로어 플랜에서 어떻게 보일지 컵업 빌이 켜져 있는데 지금 요게 불투명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고 저는 주로 그냥 사선 해치 넣어주는 선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냐 하면 지금 요거에 룰이 먹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렇게 쓰지는 않아요. 다 따로따로 지정을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거를 9버전으로 하고 제가 권장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구조 평면도
일단 요거를 다 끄죠, 그냥. 음, 어? 음. 레이어 컨비니 일단 레이어를 사실 여기는 레이어 굳이 안 씌워도 되기는 돼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 음. 이제 구분이 되죠, 뭐랑 뭐랑. 근데 이제 벽 같은 게 다 이제 구조에서 이렇게 잘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냥 왜냐 이게 다 복합벽으로 애시당초 만들어진 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구조 따로 마감 따로 하자니 손이 너무 많이 가요. 보통은 이렇게 하나씩 다 잘려오니까 그냥 여기서 하나씩 다 잘라줘요.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그럼 이제 얼추 다 잘렸죠? 여기 안 잘렸다. 음. 자, 그런 다음에 그 우리 아이디를 넣어야 되죠. 구조에서 보면 뭐 B1, G1, TG1, 뭐 TBW1 뭐 이렇게 쭉 오죠. 내력 뭐 전단 요소에서. 자, 그런 거는 뭔가 이제 꼼수가 있을 것 같지만 입력하는 그런 꼼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씩 정직하게 입력을 여기에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자, 그래서 일단 빨리 넣는 방법.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아이디를 빨리 넣는 방법은 어디 있냐 하면 여기 그 다큐먼트 가신 다음에 어노테이션에 가신 다음에 여기 라벨 셀렉티드 엘리먼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사실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일단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아까 요 라벨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벨 기본값을 바꿔 주셔야 돼요. 뭘로 바꾸냐 하면 요렇게 바꾸면 빌딩 마테리얼 돼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우린 이거 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레먼트 아이디 그리고 벽을 쓸 거잖아요. 벽을 보통 화살표를 넣지는 않죠. 너무 번잡스러워지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벽을 뭐 요 정도 아이디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2는 너무 커요. 1.5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요거를 구조 내력벽 라벨 요렇게 아이고 저장 구조 내력벽 라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오케이. 자, 됐죠? 그런 다음에 옵션 다시 라벨 키우셔서 요거 들어가셔서 요걸로 오케이. 한 다음에 다큐먼트에 가서 아까 보셨던 거 노테이션에 먼저 이거 선택을 해야지. 선택을 해서 어노테이션에 가서 이렇게 하면 숑 나옵니다. 사실 전층 반복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돌려서 쭈쭈쭈쭉 배치를 하면 원하는 구조도를 우리 흔히 구조사무소에서 주는 것처럼 뽑으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니 여러분들이 한번 배치해 보세요. 보도 마찬가지로 요걸로 한 다음에 똑같이 요 어딨냐 어노테이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 지정하셔서 쭈쭈쭈쭈 배치해서 전층을 다 배치하면 구조도가 나오는 겁니다. 쉽죠? 저 실제로 이렇게 작업해요. 뭐 다른 꼼수 없더라고요. 계단 우리 안 나네. 근데 저기 아키드에서 샘플로 제공해주는 파일을 틀어봐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키드 개발한 실제로 쓰는 유럽 사람들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정답은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거를 굳이 그러면 뭐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생각을 왜 안 하냐 하면 저거를 하면서 제가 바뀐 게 있는데
협력사들의 도면을 굉장히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받은 거를 내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넣는 거니까 이상하다 고쳐달라고 해야 될 게 한 움큼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발주를 낸 거니까 그렇게 발주 낸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게 우리니까 건축사가 지불하는 거니까 뭐 지불했으니까 해야죠. 그렇다고 뭐 무리한 것도 아니고 가끔은 이상하게 또 넘버링 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부터는 굉장히 빡빡하게 사실 보기는 합니다. 계단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럴 포지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벽면도 오면 이렇게 같이 와 있죠. 네. 그래서 요걸 하나씩 다 입력을 하면 요거는 평면 그 구조도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치수 매길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치수 구조는 중심선도 매기긴 하지만 어쨌든 구조는 그거보다는 저기 벽 두께랑 개구부 사이 그런 게 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치수 매기실 때는 컨트롤 T 누르셔 옵션 들어가신 다음에 아우터 페이스 여기 있어요.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클릭 클릭 클릭해서. 저는 웬만하면 아키캐드에서 중심선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모델에 이미 레퍼런스 라인으로 중심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 라인에서 그냥 뽑아서 쓰시는 게 그게 중심선이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뽑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벽들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노테이션 가셔서 오토매틱 디멘셔닝이 있어요. 오프닝, 스트럭처럴, 지오메트리, 오버럴 디멘션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 네 군데 다 할 거냐를 해서 여기 그냥 이렇게 한번 하신 다음에 망치 아무 데나 뚝 하면 주룩 다 나옵니다. 주룩 다 나와요. 가끔 이런 게 안 맞기는 하더라고. 왜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렇게 안 맞아요, 뭔가. 근데 이제 보면 하여튼 치수가 이것도 모델링이 잘못된 거죠. 치수가 안 맞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벽 두께 같은 거 표시해 줄 때도 뭐 이런 거. 이 치수 안에서 여러분 다양하게 한번 눌러서 해보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디멘전 디테일. 그 높이까지 표시하는 것도 여기 있거든요. 하나씩 잘 보시면. 그렇게 이제 하셔서 나머지 층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똑같은 원리로 단면도에서도 단면도가 어딨냐? 요것도 사실 그 로드 베어링을 다 지정을 해놨다 그러면 기초가 안 나오죠. 기초 지금 지정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슬라브도 지정 안 했죠. 이런 거 이제 안 돼 있는 거 하나하나 지정하면서 진짜 이제 그 정보 바탕의 모델링을 완성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도 지정을 하면 뭐 보 같은 것도 다 넘버링이 이제 나오거든요. 보면 왜 여기는 여기 보가 안 보이나? 네, 이런 것도 로드 베어링.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아니 저기 넘버링이 다 나오기 때문에 바닥 다 깔려 있고 하면 나중에 상세도 같은 거 그리실 때 굳이 막 2D로 디테일 툴로 옮기지 않고 사실 저는 그냥 요거 20대 1로 키우셔서 그냥 여기서 그냥 해결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봐요. 요거를 그냥 20대 1 비율로 딱 키우면 어째 글자는 우리가 아까 몇 미리 지정해놨니? 1.5mm 지정해놨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거 다 노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여기만 잘라서 나중에 뒤에 레이아웃 북에 붙이시면
그게 바로 이제 디테일 도서가 되는 거죠. 모델 기반의 디테일 도서.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일부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면과 인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컨텐츠로 만들 그거는 아니 노가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더 나온 김에 보면 요거 뒤에 또 할 게 좀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렇게 이제 뭐 하고, 요거 우리 지금 밑에 슬라브 저기 뭐냐 필로티 상부에 단열재랑 보에도 단열재 하고 싶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요거를 캡처, 우리 저번에 캡처했죠. 캡처한 거에서 이렇게 오신 다음에, 자, 요거 세 개를 만드셔야 돼. 세 개. 뭐냐면 우리 단열재 있잖아요. 비드법 뭘로 할까? 뭐 이종사모 쓴 거 똑같이 씁시다. 두께는 뭐 200으로 할게요. 200으로 하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자 이제 변수 기반으로 하셔야 돼. 변수 기반. 늘어나고 줄어날 때를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원 사이즈는 사실 요거죠. 철근 콘크리트의 보호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단열재도 그에 따라서 위치가 옮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면 여기는 지금 빌 거 아니에요? 얘는 따로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얘도 지금 따로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를 일단 한번 저장해서 볼게요. 그래서 구조 필로티 보 양면 단열 이렇게 일단 해봅시다. 요건 코어가 아니에요. 코어가 아니라 아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뭘 바꿀까? 얘를 바꿔보자. 여기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I로 가신 다음에 요 단열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600, 600짜리요. 지금 600, 600. 이렇게 해놨을 때는 뭐가 제가 왜 말씀드린 거냐? 이거 900으로 한번 넓혀볼게. 그럼 이제 똑같이 넓혀지면서 얘도 같이 가긴 가는데, 그 다음에 얘를 뭐 한 800으로 해볼게요. 같이 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하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높이 조절이 따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영옆에 늘리는 게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 사이즈가 워낙 다양한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그 늘리는 거 객체별로 그거를 같이 지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 늘리고 줄이는 거 같이 하고 여기 늘리고 줄이는 거 같이 해요. 하나만 좀 해볼까요? 뭐 여기가 좌측 단열 높이 조절 뭐 이렇게 해서 밑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좌측 단열 너비 조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저장을 딱 해보면 아까 요거 그대로 왔죠? 달라졌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끝에로 하면 요게 새로 나오죠. 그럼 요렇게 이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단열이 좀 부족하다, 좀 덜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이제 줄이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할 수 있고, 요게 아까 우리 내력 요소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로드 베어링으로 가면 싹 없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각각 지정을 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기 귀찮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협력업체들이 만들어놓은 온갖 오류, 물음표, 질문을 많이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 클라이언트한테는 더 좋은 거죠. 왜냐면 그만큼 도면상의 오류는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니까. 저도 이런 습관이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를 한 다음부터는 협력업체 도면이 틀린 적이 한 번 거의 없어요. 틀 수가 없어요. 이미 A상 검토 단계에서 오류는 건축사가 다 잡아내기 때문에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평면, 단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린 당연히 시각적으로 또 보여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조 측에 넘겨줄 때도 저는 항상 구조 모델 따로 주고 건축 모델 따로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조 모델을 한번 만들게요. 구조 모델. 여기 지금 구조 모델이 없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구조 모델이라고 치죠. 구조 모델이라 치고 여기 한 다음에 여기 3D로 하고 그 다음에 엔타이어 모델이 아니라 로드 베어링으로 하고 하면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3D로 보면서 체크를 하니까 이게 왜 들어와 있지? 이거는 배관이 힘을 받지 않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배관은 애시당초 그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하수 배관 이런 거는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레이어를 그냥. MP는 그런 속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슬라브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2D에서 뭔가 지정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3D 상에서 지정을 하나하나씩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전 그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이게 좀 더 직관적이잖아요, 우리도. 그 다음에 당연히 구조 3D를 따로 이제 해야죠. 이렇게 보면 구조 이거를 하는 목적은 사실 보여주기 위함이 좀 더 크긴 한데 검토도 당연히 좀 더 낫고 요거는 평면상에서 보여주는 거다. 요거 조절하시려면 여기 우리 인터내셔널 라이브러리 쓰고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보시면 돼요. 여기 오셔서. 그래서 일단 컨스트럭션 메소드에서 아이고 구조 어딨냐? 여기 요건가? 음, 다 꺼버리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이게 변경이 됐죠. 네. 다음에 여기 건축 3D가 아니라 구조 3D.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걸 보셔야 돼. 요거. 그래서 구조 요거에 대한 별도 규칙을 만들어 줄 거예요. 좀 보기 좋게. 보기 좋고 어필하기 좋게. 그래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구조 모델. 저는 주로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새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서피스로 가보시면 월, 벽은 내가 서피스로 표현하면서 컬러가 있어요. 여기 컬러를 요걸로 해주면서 벽은 좀 투명하게 좀 반투명하게 보이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 이름을 안 정했네 이거. 구조 벽 아이씨 요러면 이제 벽만 보여요. 벽이 좀 투명해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 슬라브 구조 기둥 구조 뭐 있냐 그 다음에 구조 기초는 따로 그러니까 구조사무소에서 넘어오는 그 부재별 디테일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구조 계단 이렇게 슬라브니까 여기서 슬라브 선택하신 다음에 슬라브는 저는 뭔 색으로 하더라? 그냥 뭐 일단 집히는 대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기둥 저도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계속 쓰다 보니까 옛날에 만들어 둔 거 뭐가 뭔 색이고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이런 것도 그냥 색상이 좀 안 겹치고 좀 보기 쉽게 보호 같은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력 요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기둥 벽체 말고 그런 거는 제가 좀 진하게 하는 원색에 가까운 걸로 하는 편입니다. 기둥을 내가 파란색으로 했던 것 같다. 일단 여기까지만. 그냥 기초는 당연히 조금 설정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뭔가 요 모델로 해서 보여주면 뭔가 다르잖아. 라이노 느낌도 나면서 뭔가 실제로 이게 힘을 여기서 이만큼 받는다고 트랜스포거더 같은 것도 확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계단 같은 거 당연히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서비스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렵지 않게. 요것도 안 됐네. 이렇게. 네, 주변 대지 같은 것도 뭐 힘 받는 걸로 처리해서 이런 것도 로드 베어링 이런 걸로 오면 똑같죠? 시각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죠. 우리 땅이 안 왔네. 요렇게 하면 아유씨 안 넘어갔네. 뭐 일단 넘어왔다 치고, 이게 벽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구조 모델은 이제 라멘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보기 좋게 그다음에 알기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같이 모델링을 해서 사전 이제 계획 검토 단계에서 다 쓰고 있어요. 요거까지 구조사무소에 같이 주면 확실히 피드백이 좀 빠르고 명쾌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성원의 소통이 굉장히 좀 원활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응용해서 이제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뭐 저도 구조랑 뭐 구조 모델 따로 보고 설비 모델 따로 보고, 여기서 당연히 MEP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어디서 꺾일지 그런 거 노트 쓰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뭔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없이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의 그런 양이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구조도면 만드는 거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다음은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